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한번 이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던 분인데 좀 생소하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한지 좀 오래되셨다고 앞서 살짝 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에서 채권 전략 그리고 부동산 분석 담당하고 있는 연구위원 신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에 이제 채권 전략을 하시니까 뭐 글로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붙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타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그 중요성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채권 전략을 하다 보면 주로 금리 얘기를 드리지만 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이고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물가와 경제 펀더멘탈보다 금융안정이라는 데 좀 치우쳐 있었고 그 금융안정의 핵심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그래서 채권 전략을 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채권과 부동산을 동시에 말씀드려도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는 꾸준히 좀 두 개를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이 놓여 있어서 아마 뭐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책을 이제 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편에서는 금리 얘기를 들어볼 거고 2편에서는 이번에 직접 발간하신 책 얘기 위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 해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나왔어요. 이게 실현 가능한 숫자인가요? 나왔으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숫자가 되었고요. 40여 년 만에 지금 물가 폭등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 오름폭이 너무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비자 물가를 그렇게 올리려고 해도 안 되었었던 이 물가가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통화 공급,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 속에서 팬데믹과 엔데믹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결부가 되면서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폭등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결국에 통화 공급과 유동성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결부되어 있는 데다가 연준의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겹치니까 이런 현상들이 진짜 상상하지 못했었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물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달마다 전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끝을 모르는, 끝이 안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예상과 전망도 상당히 많은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좀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라고 보세요? 일단 절대 레벨 자체는 높다. 그런데 상반기에 매월 경신하던 그 오름폭은 이제 서서히 둔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외부 변수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피크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를 가면 갈수록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번 금통위에서 결국에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이것도 사상 초유의 정말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제 금통위였었고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취임하시고 첫 데뷔는 5월이었지만 5월은 이제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기존의 스탠스를 가져갔었는데 공식적으로는 7월 금통위가 거의 공식 데뷔전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문을 공표를 하고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상향 조정돼서 운용하기로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통방문의 문구가 대동소이합니다. 문구를 한두 개 바꾸면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A4 용지 한 장에 출력이 되는데 이번에는 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총재님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50bp 금리 인상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제어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를 다독여 보겠다. 그래서 연말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2.75에서 3.0% 수준의 기준금리 기대치는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면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기준금리 인상 국면의 종료, 후반부에 거의 접어들겠다라는 것들을 적절히 짚어주셨던 굉장히 단비와 같았었던 금통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50bp 금리 인상, 빅스텝이다. 거기만 포커스가 맞춰지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가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8월 금통은 좀 이를 것 같고요. 10월부터는 본격화 되지 않을까. 이번 빅스텝 금리 인상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3번 연속의 첫 번째는 총재님이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었던 4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겠지만 덜 충격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은의 스탠스는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중앙은행의 지금 초관심은 물가 잡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한국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제 미국의 CPI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번에 100bp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어때요? 사실 표현이 많잖아요. 25bp 베이비 스텝, 50bp 빅 스텝, 75bp 자이언트인데 100bp는 뭐라고 할까 했는데 이제 울트라 스텝, 뭐 울트라 빅 스텝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일단 그 페드 워치 시장 컨센서스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스텝의 가능성이 촬영 현장에 오기 전에 보니까 82%더라고요. 그제반만 하더라도 뭐 10%도 안 되었었는데 하루에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시장도 모르겠다. 연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0bp 저도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봤지만 가능성은 이제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교롭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말고 지수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기준이 둘 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평균 소비자 물가와 원자재 가격 기준의 생산자 물가의 양자 간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0포인트가 채 안 되거든요. 원래 소비자 물가 도시평균 지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빼면 항상 마이너스에서 훨씬 밑에 있게 되는데 이제 거의 제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워낙 등락이 심하니까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기름값이 올랐다. 근데 또 내리면 내렸으니까 좀 괜찮네 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랑은 되게 완만하거든요. 근데 둘 다 가파르게 오르는데 소비자도 오르는데 생산자가 더 빠르게 오르니까 연준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40년 전에도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면 원래 그냥 연준은 금리를 올렸어요. 그 행동을 지금 하는 듯한 포지션을 점점 취하고 있다. 스탠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사우디에 지금 가가지고 뭔가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지금 가불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라도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정말
바쁜 바쁜 매 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건지 오고 있는 건지 이런 네. 것들이 또 뭐 금융시장이나 채권, 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줘요? 네, 일단 먼저 스태그가 올까 먼저 진단해 보면은 물가는 오른 상태니까 인플레고 하이퍼 인플레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고용시장은 아직 1분기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당히 뭐 어떤 나쁜 시그널들이 나오진 않지만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슨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대한 시간을 벌어놔야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상 물가가 오르면 꼭 1, 2년 이후에 후행해서 고용지표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아버지 부시 때 그 다음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 취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4년 중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걸프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왜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었거든요. 물가가 중물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나서 걸프전을 이기고 나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인플레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물가가 높으니까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 점을 빌 클린턴이 파고든 거죠. 그래서 아직은 스태그는 아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호가 두드러지기 전까지는 물가만 때려잡겠다. 라고 할 것이고요. 그 시점이 늦어져야지만 연준은 다행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물가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실무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특히 한 가을 겨울부터는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 채권 시장이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할 거예요. 왜냐? 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은 그 악재 속에서 몸으로 버텼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던 채권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물가가 안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이 먼저 가야지. 이 신호가 나와서 그 턴어라운드 신호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자산은 채권이고 인플레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자산을 되게 찾지 않습니까? 명목 가격 기준상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물가만큼은 상승률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산 가격의 하방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가격으로 꺾인 것은 그 인플레, 아까 제가 아버지 부시 말씀드렸는데 91년도에 마이너스 1%, 92년도에 마이너스 0.2 빼고는 없었고요. 실질 가격은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만큼 못 가게 되었었던 70년대, 80년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타 자산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말씀드리면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네. 특징은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 안 좋다? 인플레 올라가서 금리 올라가서 할인율이 높아진다? 성장주에 되게 부정적이다? 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저명하시고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참조하셔서 주식도 반드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변동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다라면은 나름의 수익률은 할 수 있는데 변동성을 다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편은 저희가 금리 얘기로 먼저 풀어봤고 네. 2편에서는 이번에 직접 쓰신 책 네. 얘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부동산 얘기를 네. 네, 본인의 이제 직접적인 사례가 많이 곁들여져 있더라고요. 책에 네.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